6월 30일서부터 국내외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7월 위기설이라는 게 번져갔어요. 무슨 말이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일구는 국가가, 부를 일구는 국가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2020년 4월에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셧다운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국가가 멈춰섰다면 이 국가와 교역을 하는 국가들이 엄청 많을 것인데, 다른 국가들의 경제 실적도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2분기 실적이 4월, 6월 2분기 실적이 7월에 확인되면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참담한 성적표를 들이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반등 국면이 3월 수준 또는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7월 위기설이었어요. 근데 일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7월에 왜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는 적 아니야? 7월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 그래서 제한되는 거야. 이 7월 위기설이라는 내용은 안 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까지 왔는데도 3월과 같은 폭락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2020년 상반기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던 주요한 이제 경제 경영 분석기관 또 마케팅 대표 금융사 대표들이 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심리 변화가 2020년 하반기에 들어와서야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심리 변화를 만들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심리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되게 만드는 글로벌 ETF 개념을 만들었던 존 템플턴 경은 이미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캐피탈 증권의 수석 시장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인 요 분은 투자자들은 수익에 굶주려 있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낮아서 매력이 없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향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상태이다라는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투자사의 공동 대표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추가적인 이제 부양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향후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서치 담당 대표라는 이 사람도 자기 생각에는 채권 시장보다는 증시가 맞는 것 같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이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적절하게 통제만 될 수 있다면 미국 경제도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들의 반응이 2020년 7월에 나온 거예요. 2020년 상반기 다 가고 하반기에서야 아직까지도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이제 과거에 비관적이었다가 회의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들의 이와 같은 심리 변화가 왜 발생이 됐는지 주요한 2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과연 지금 시기적절하게 예측을 한 것인가 라는 거에 또 의문이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채권에 대한 금리가 이제 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다.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이제 글로벌 채권 가격이 되게 되고요. 여기 나타난 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돼요. 주식시장을 대표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타나기 전에 채권 가격은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던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채권을 급속하게 쏠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채권 가격의 급등과 3월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또다시 채권 가격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박스권에서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추가로 박스권을 돌파하지도 않은 이 균형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은 채권 금리는 반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 채권 가격이 얘를 다시 돌파해서 상승하게 되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일 수뿐이 없어요.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가 낮더라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투자하기에 현재 매력적이라는 말은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보게 되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2월에 경제가 멈춰섰었고 3월에서부터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경제 가동이 계속되게 되면서 누적으로 이제 2020년 2분기에는 3.2%의 경제 성장률로 플러스로 이제 턴오버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보다도 더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을 보게 되면 4월에 경제가 멈춰섰다가 5월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이와 같이 고용자 수가 5월보다 더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고 6월에 실업자 수의 감소세도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멈춰섰었던 경제가 부분 재가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가동되게 되고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된다면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 변화가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미국은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2008년 수준을 넘어가는 속도로 매우 빠르게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산출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 특히 WTI 원유 가격이 4월에 마이너스 침체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6월서부터 이제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 달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게 되면 미 달러를 환율 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아니면 중국이 됐든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유동성을 같이 늘려줄 수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시기에 인플레이션율이 상승되는 현상, 대한민국도 동일해요.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세로 이제 전환되게 된다면 경기가 안 좋아서 A라는 기업이 이전에 100개 정도의 물량을 판매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돼서 90개 정도의 물량을 팔더라도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판매액, 금액 기준으로는 동등 수준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보니 인플레이션율까지 이제 돌아서는 거를 보니 2020년 상반기 내내 3월과 같은 동등 수준의 폭락,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저건 완전한 과열이다, 버블이다. 곧 버블이 터지고 경제대공황 당시에 1920년대 말에 폭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한 다음에 1930년대 초에 다시 폭락을 나타낸 것과 같은 폭락 시기가 남았다 라는 주장이 팽배했지만 이와 같은 글로벌 주요한 투자사들의 대표들의 심리가 완연한 부정세에서 회의적인 수준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의 이와 같은 분석은 이미 2020년 3월에 폭락 기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늦었더라도 2020년 상반기에 이와 같은 분석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뚜껑을 다 열어보고 나서야 추가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심리로 변화가 되게 됐는가. 결국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 현재도 2020년 7월 23일 지금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13분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만약 글로벌 금융시장을 적합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놓고 3월의 폭락 기간 속에서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S&P 500 지수가 이미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공유했던 내용이에요. S&P 500 지수의 기준으로 구분을 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봄의 장세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고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봄의 장세는 전형적인 실적은 하락하지만 유동성이 상승하고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상승하는 1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된다.
여름 장세의 구분은 지속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의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상승하고 유동성도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1차 대세 상승기를 넘어서는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을 장세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서 버블에 관련된 지표가 과열 양상을 나타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임계 수준 가까이 높이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감소가 되고, 그렇지만 기업들은 이전에 투자했던 실적 개선세가 남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가을의 장세가 진행되게 된다. 버블 지표가 과열 양상을 나타남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임계 수준까지 중앙은행이 높이게 되고 매우 빠르게 유동성이 감소되게 되면서 지속해서 유동성이 감소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겨울의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2010년부터 현재까지예요. 2010년도서부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020년 1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형적인 호경기의 특징을 나타냈어요.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 이자와 원금을 받는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는 그러한 글로벌 경제 호경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고, 우라가미 군이오는 이때도 가격 차트만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겨울로 들어왔다고 판단을 내리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2016년 중반까지는 봄의 장세가 진행이 됐다. 즉 유동성이 계속 증가가 되지만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봄의 장세가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2016년 중반서부터 2018년 전까지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와 유동성이 같이 증가되는 여름의 장세가 진행이 됐다. 그렇지만 2018년도서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왜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2019년 8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지만 실적 개선세는 나오는 가을의 장세로 들어가게 됐다. 그렇지만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대규모 매각의 조기 종료가 되고 2019년 9월서부터 글로벌 경제는 매우 단기간에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미 달러를 환율 제도의 근간으로 삼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만큼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요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여름 장세가 다시 찾아왔다. 이상기온 현상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을 다음에 여름이라는 이상기온이 나타난 뒤의 결과는 코로나19가 이제 덮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3월의 폭락 때까지는 이와 같은 급격한 폭락은 겨울에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겨울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여기겠지만, 봄의 특징은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악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예요. 겨울이 아닌 봄의 장세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2019년 3월 폭락 기간에 대놓고 3월 20일 이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지속된다. 또한 중간중간에 이제 개파락을 동반한 미국의 이제 파생시장 만기일 때마다 일정한 하방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이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 인버스 2배수 사야 된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매번마다 대놓고 하방 변동성이 제한된다고 말했어요. 왜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그간 봄의 초기에 와 있었어요. 봄의 초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률이 침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정책,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더 이들의 2020년 하반기에 들어와서야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더 추가 상승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경제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외치던 그들의 심리가 변화됐어요.
여기에 이제 존 템플턴 경, 왜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특정 기관에 연동돼서 움직이는지,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리고 금융상품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지, 바로 이분이 만든 거예요.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펀드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있다면 개별 국가들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이제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더 배가 된다. 글로벌 ETF 상품을 만든 분이고, 이분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 글로벌 투자사들의 대표명, 굉장한 이제 업적과 유명한 그런 조명을 받는 분들인데, 이와 같은 심리 변화를 이미 존 템플턴 경이 분석을 했어요. 불경기를 의미하는 베어마켓하고 상승을 의미하는 불마켓, 이 개념을 좀 구분을 해야지 돼요. 베어마켓은 곰은 싸우게 되면 앞발로 상대방을 이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불경기 장세, 불황 장세를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말하고, 상승장을 황소는 뿔로 상대방을 치켜 굴리기 때문에 상승을 의미하는 불마켓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베어마켓 말기 또는 불마켓 상승장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우리가 살펴본 7월 위기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었던 6월 말에 말했었던 경제대공황 수준 1930년대 초와 같이 급등하는 이후에 폭락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회의적인 심리감이 팽배하다라는 것을 존 템플턴 경이 이미 구분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식시장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회의론자들이 이 비관론자들이 회의적인 관점으로 스탠스를 전환한다. 계속 상승되네. 그러면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이제 갈 거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비관적으로 봤던 것은, 생각해봐라. 야,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니까 중국 멈췄지, 미국 멈췄지, 경제가 셧다운 됐었잖아. 경제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금융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니? 그러니까 나는 비관론으로 바라봤던 거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겨울의 장세, 추가 폭락이 나온다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앞서서 이제 봤었던 유명한 대표들처럼 2분기 실적까지 까놓고 보니 2020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상반기 실적을 전체를 보고 나니 주식시장이 그냥 상승한 거는 아니었구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회의적인 반응으로 되돌아와요. 즉 내가 상반기에 너무 분석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했던 것 같다, 내 분석에 좀 오류가 있었다, 인정한다, 회의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존 템플턴 경은 또 분류를 했어요. 지속해서 이제 회의론자들이 많아졌는데, 지속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림 속에서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회의론자들이, 비관론자였던 회의론자들이 이제 긍정론자로 바뀐다. 즉,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왔지, 내가 다시 분석해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좀 분석을 너무 비관적으로 했다, 다시 한번 까놓고 상반기 거 다 보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거야, 이제는 확실하다. 긍정적 관점으로 심리가 변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으로 더 상승하게 되면 희열의 단계까지 가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이거 사는 거야. 엘리어트 파동 분석 잘못했던 거야. 가는 거야. 아직 3파에 1, 2, 3, 4, 5파 3파가 연장돼 갖고 가는 거야. 사야 돼. 이게 바로 불마켓의 마지막 단계예요. 베어마켓의 초입이다. 시장이 온통 사야 된다, 주식시장이 더 간다, 요즘 같으면 살만 난다, 비관론자가 하나도 사라졌을 때, 즉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말했었던 인간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 주식시장은 간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시기가 그때가 꼭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존 템플턴 경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가 인간지표가 저희 공개방송에 그렇게도 많이 난입을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공개방송을 하는 시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빠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지표들에게 대놓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은 제한됩니다. 왜냐? 금융시장의 사계절 중에 우리는 분명히 봄에 들어와 있고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 지표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폭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하방 변동성이 제한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이제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회의론자들이었어요. 회의론을 넘어서 비관론자들이었어요. 경제대공황과 같은 수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빠져나와야지 된다. 백만장자들도 억만장자들도 당장이라도 빠져나와야지 된다. 그들의 그와 같은 주장이 맞았다면 회의론으로 돌아설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지표 실적을 까보니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이제 좀 회의론적으로 바뀌었고 일정 기간에도 지나게 나면 그들은 긍정론자로 변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비관적인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 즉 엘리어트 파동 다 끝났다, 상승 파동 끝났다, 팔았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주식 사야 됩니다, 앞으로 더 갑니다 그런 말하는 시기가 꼭지라는 것을 한번 인간지표는 계속해서 인간지표가 된다는 점도 경험의 법칙상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봄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 이제 중기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뭡니까? 선진국 경제에 투자되는 통화량, 유로화,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 유입되는 투자 자본, 주로 이제 미국 달러예요. 따라서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을 분석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지, 특히 어느 시기에 이머징 국가의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선진국보다 더 강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기 이와 같이 이 그래프가 상승하게 되면 유로화 통화량보다 미달러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시기, 이와 같은 시기에는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져 왔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3번 시기예요.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유로화 대비 미 달러가 돌파되게 되면 이러한 시기에는 선진국 지수보다 이머징 마켓 지수의 상승세가 더 강한 시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봄에 초기를 넘어서 중기로 들어가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서부터 가격 분석을 하는 기술 촉대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엘리어트 파동이 만들어지기 전에 엘리어트 파동보다 더 정교한 유사한 분석 방법이 일본에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사케다 대가예요. 사케다 대가는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냐면, 세계의 냇물이 흘러가는데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타점 이문이다. 타점을 넘어섰어요. 첫 번째 시그널. 그리고 하락 추세를 넘어섰어요. 두 번째 시그널. 눌림을 줬어요. 세 번째 시그널. 우리는 어디 와 있냐? 이미 사케다 3000을 넘었었고 지지 테스트를 했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 넘어서는 이 단계가 남았어요. 얘를 넘어서게 되면 완연한 이제 봄에 말기 정도가 되고 눌림을 갖게 되면 얘가 여름 장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절에 와 있다. 우리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3월 초부터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은 3월 20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3월 초부터 대놓고 말한 이유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사계절이 존재하고 사계절에 우리는 봄의 장세에 들어와 있다. 등등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3월 23, 또 하나의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봄의 초기로 넘어서 중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국 달러 선물 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만들어져 왔어요. 왜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방 풀베팅, 하방 풀베팅을 통해서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얘를 이제 돈으로 환전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근데 돈으로 환전을 하는 단계에서 이 미 달러 가치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전과 같은 돈을 갖더라도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는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연동되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3월 23일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된 이래로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제한되어져 왔고, 3월 23일서부터 적용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적용된 지 3개월 정도가 되게 되자 미달러 유동성이 크게 증가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의 하한 임계 수준이 붕괴가 됐고, 7월 위기설이 나왔지만 7월달에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연동돼서 상승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고 아예 다시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됐고 3월 25일 공개방송 속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 향후 미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되고 미달러 선물 가격도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놓고선 말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미 봄에 초기를 넘어서 중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 봄에 이제 중기 단계로 들어온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실적의 변화다. 미국은 자체 정책적으로 대한민국과 다르게 2010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어요. 충분히 금리를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었고,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는 재고주택 경기, 기존주택 경기, 신규주택 판매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까지 모두 활성화되는 단계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면서 얘네가 좀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존주택 경기가 5월달까지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돌아서게 되면서 이에 연동되면서 기존주택 판매 실적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이러한 이제 472만 채 정도의 6월에 실적을 갖고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주요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의 기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전월 대비 6월 실적이 1968년 이 경제지표를 집계한 1968년 이래로 전월 대비 20.7%가 한 달 만에 급등한 것은 통계 역사치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매우 탄력적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정책에 유도돼서 개선되고 있다. 즉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2019년 8월 바로 미연준의 대량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되게 되면서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고 그 시절에 주식시장보다도 더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기존주택 경기, 신규주택 경기, 신규주택 판매, 신규주택 착공 경기까지 모두 활성화된 상태였어요. 현재는 코로나19 충격 다음에 호가가 낮은 이제 신규주택 착공 건수, 신규주택 판매 건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늦게 제일 이제 비중이 높은 기존주택 판매 경기까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부동산 경기에 수요를 자극하는 두 가지 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공급,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충분히 낮은 금리,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수요를 자극하는 4% 미만, 3%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 향후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미국의 전체 경기를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 건설업 GDP의 규모는 제조업 GDP보다 작고 서비스업 GDP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건설을 직접 하는 애들만 여기다가 포함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정 땅을 매입하고 여기에 이제 건물을 만들려면 건설사들은 이제 성금을 주고 주문을 하게 되죠. 야, 시멘트 갖고 와. 시멘트 만들려면 이제 뭐 석탄도 섞어야 되겠죠. 골재 갖고 와. 철근 갖고 와. 볼트, 너트 갖고 와. 도기 만들어서 갖고 와. 창틀 갖고 와. 다 얘가 제조업 GDP로 잡혀요. 이런 거를 가져와서 납품을 하고 건물을 만들면 여기 서비스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영위를 해요. 즉 산업의 출발점이 얘를 옥죄어 놓고서는 나머지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경기를, 부동산 경기를 지속해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고 코로나19 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매우 탄력적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 살아나고 있다. 즉 2020년 상반기에 경제대공황을 운운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리 변화가 이미 존 템플턴 경이 분류를 한 것과 같이 불마켓의 마지막 끝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이 회의론자로 돌아섰고 그들이 언젠가서부터는 굉장히 긍정, 무조건 상승하는 희열의 단계의 분석을 내놓게 된다면 그것이 꼭지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인간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네이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치게 되면
여기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특정 이제 매우 작은 주제에 관련돼서 좀 공유를 드리고, 여기에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고 이제 누르게 되면 주상지 카페에 이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상지 카페는 시황 분석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좀 더 인덱스 리뷰, 심층 리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분석했었던 자료들은 이게 무료 콘텐츠라는 요 속에 공개 방송 다시 보기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해당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발행을 하지는 않지만 월간 주상지라는 매거진도 발행이 됐었고, 이 자료는 PDF로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공개 방송에서 현재는 오픈 수위를 지금 진행하는 수준이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 오픈 수준이 컸었다. 그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